지금 보신 대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당권을 다시 거머쥐었습니다. 대선 패배 후 제보 조작 사건으로 정치 은퇴 위기까지 내몰렸던 안철수 대표. 전당대회 승리로 정치 생명을 가까스로 이어가게 됐는데요. 지난 110일간의 행적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국민 열망 일원을 적임자 과연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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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집니다. 국민의당, 우리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저 모습이 바로 어제 오후에 있었던 모습인데 안철수 대표 오늘 취임 첫날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그동안 목이 말랐던 건가요? 강병 기자 오늘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예, 우선 아까 김민지 기자도 설명했지만 오늘 오전 9시 반이죠. 예, 안철수 대표와 전병헌 정무수석이 만났습니다. 전 수석이 직접 이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된 란을 좀 선물하면서 축하의 뜻을 밝혔고, 저기서 좀 흥미로웠던 게 사실 안철수 대표보다 전병헌 수석이 더 많은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와의 개인 그런 같은 당을 같이 했었던 그런 인연들을 소개하면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전이죠.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났고요. 4시 10분에는 이해운 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여줬는데 지난 그 대선에서 경쟁자 같은 그런 구도는 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은 다른 당의 그 지도부를 만나거나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또 아침 일찍 현충원을 참배를 드리러 가는 등의 그런 선할 행보를 보였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귀환으로 빨라진 지방선거 시기에 지금부터 집중 분석할 텐데요. 첫 주제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 예. 지금 안철수 전 대표 51.09% 득표율을 갖고 턱걸이를 했다. 아니면 과반 저지도 그나마도 잘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엇갈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국민의당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계라고 하는 그 계파와 그리고 호남민주당이라고 하는 의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게 각각 50% 정도씩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과 이현주 의원의 지지율 정도를 합한 것이 안철수계의 총합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이 상황이 된다라고 보면 앞으로 대표로서의 동력 자체도 거의 50%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실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교해보기 위해서 지난 대선 후보 경선하고도 좀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 좀 차이가 납니까? 그때는 75.01%였고요.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51.09%가 나왔습니다. 사실 불과 넉 달 전인데요. 넉 달 전이랑 상당한 격차가 나는 이런 수치를 받고 대표가 됐고, 당시에는 저희도 방송을 많이 했었지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당 대선 후보가 됐었던 거랑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래서 이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엄중히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까지도 모두 헤아려서 당대표직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일 만에 당내에서도 여론이 이렇게 바뀐 걸 거예요.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어제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는 글을 또 SNS에 올렸었는데요. 강병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대표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지 또 여쭤볼 겸 전화를 했는데, 박지원 전 대표가 사실 좀 이것은 해프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제 SNS에 이렇게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모티콘을 잘못 눌렀는지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에요라는 글이 자동 변환되는 바람에 올려졌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렸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팩트를 좀 더 취재하고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청년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뭐 최고위원들 발표될 때마다 이 결과를 받아 적기 위해서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당 대표의 안철수 대표가 올랐다라는 결과를 쓰는데 이게 중간중간에 주머니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넣어놨대요. 그런데 이게 이모티콘이 뭔가 잘못 눌러져서 이렇게 올라간 것이지 본인은 자초지종도 본인도 모른다. 본인이 왜 저렇게 올려졌는지 모른다면서 상당한 뭐 오해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근데 박지원 전 대표 저희 정치데스크 출연에서도 안철수 당시엔 전 대표였죠. 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또 피력했더래서 거기에 약간 불만이 앙금이 남아있어서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했었는데 당시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밝혔었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흥행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뭐 일단 뭐 좀 박지원 전 대표 설명을 듣자면 본인이 이제 대표직을 나오는 거를 정면으로 반대를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지금 현재 결과에 승복해야 되고 무조건 뜻을 따라야 되는 거는 본인의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를 절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던 건 아니다라고 뜻을 해명해 왔고요. 일단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사실 안 전 대표가 어떤 공식석상에 나설 때마다 기자들이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의 다른 그런 여론의 그런 시각이 좀 안철수 전 대표로 끌어오는 국민의당 쪽으로 끌어오는 하나의 촉매제 같은 게 됐고 결국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유일한 뭐 해답인가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쌓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관진 위원장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해온 말들을 보면 굉장히 큰 고심이 느껴져요. 자, 국민의당 지지율 지지부진합니다. 대선 이후에 5%, 6%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국민의당 심정지 상태인데 결국 내년 지방선거까지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지방선거, 그런 위중한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선 본인도 출마를 할 결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심은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과연 그것이 당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분이 지방선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서울시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전체의 뉴스거리를 만들어줄 수는 있었겠지만 안철수 대표의 당선에 도움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게 나온 것이 본인 스스로가 나를 대표로 만들어주면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내가 다시 한번 헌신해보겠다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후보들이 그 선거를 중단시키고 싶어서 만들어낸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호의로 시작된 일들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고 실제 안철수 대표에게도 서울시장이 다음 행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본인의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어제 그 당선 직후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거냐는 질문이 또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서울시장에 관심 있는 정말 좋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들어오려고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채널A 최석호 기자의 인터뷰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준비한 후보들도 계실 텐데 제가 지금 당장에 서울시장에서 출마한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 뭐가 됩니까? 이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 말은 즉 본인이 사실 정면으로 반박한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사실 이 당내에서 서울시장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직접 알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국민들은 안철수 대표하면 서울시장 출마할 거냐, 출마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이 삼선 도전 가능성이 커지는데 예. 두 사람과 또 인연이 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처음 이제 보궐선거를 출마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사실 지지율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박원순 시장에게 약간 이 자리를 양보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박원순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인지 뭐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3선에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여러 명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냐면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뭐 박영선 의원도 대두가 되고 있고 우상호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의원이고요. 그리고 전략가로 통하는 민병두 의원도 있습니다. 이 민병두 의원에 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당내에서 전략가로만 알려져 있는데 과연 서울시장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잘 안 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민병도 의원은 좀 의외의 인물이 아닌가 보인. 예, 근데 여권 관계자에 네.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민병두 의원에게 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본인이 서울시장을 좀 어떻게 하면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이 민병두 의원이 저도 나갈 겁니다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고요. 자,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 시장도 삼선 도전은 마음에 굳힌 걸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삼선 도전도 이제 가시화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박영선 의원도 이 전략가인 민병두 의원에게 서울시장 나갈 것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영선 의원도 본인도 뜻이 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그런 인물들 다 이제 후보군에 거론이 되는 거고요. 박영선 의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까지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일단 입각은 하지 않았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좀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 후보군들 중에서 저 한 명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추미애 대표도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부분은 약간 빠져서 추미애 대표 좀 서운해할 것도 같아요. 제가 좀 추가로 설명해드리면 어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서울시장설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본인은 지금 이 당만 챙기기도 상당히 벅차다 라면서 좀 이제 선을 그어놓은 그런 형국인데 저는 선을 그었다기보다는 아직 결과를 얘기 안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 감정 기자는 또 그렇게 합니다. 10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김강진 위원장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중에서 출마 가능성 누가 가장 높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아니라고 하셨지만 추미애 대표도 높게 저는 보여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 선거 때 경선에 나가려고 하는 많은 지방에서 단체장들에게 어떨 거냐라고 물어보면 다 지금 이 직을 유지하는 것도 버겁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경선에 다 출마를 하거든요. 공식. 그래서 예. 그 말을 너무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거론되는 인사 외에 여기 나온 인사 외에 또 당원들의 지지를 또 많이 받고 있는 원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또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정말 서울시장 선거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민주당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지지율이 높은데 이번 경선도 흥행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일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야권에서는 또 누가 준비 중입니까? 자유한국당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선뜻 내가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좀 드물기도 하고요. 이제 우선 거론되는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면 가장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거론이 먼저 되고 황교안 있습니다. 전 총리요. 그 전에 대선 후보로도 사실 거론이 됐었고요. 나경원 의원 한 차례 서울시장 출마를 한 적이 있었었고 서울시당 위원장 지낸 김성태 의원이나 특히 약간 기억에서 잊혀졌을 수 있지만 홍정욱 전 의원도 서울시장에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차출론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지금은 당을 먼저 일으켜야 한다, 혁신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얘기나 혁신에 매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지지율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물을 아마 먼저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 후보가 정해지고 아마 그 구도상에서 최대 득표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찾기 위해서 고심을 할 것 같은데요.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새 인물 찾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인지도도 높고 지지율도
꽤 많이 나왔었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다라는 그 고리를 아직까지 이미지가 많이 지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아무래도 새 인물을 찾지 않겠나. 근데 아마 후보가 늦게 나올 거다라는 게 당 관계자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장 하마평이 계속 오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서울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뭐 부산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시장보다는 차라리 안철수 대표의 고향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네. 이런 제 의견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아니, 승산 여부를 떠나서 네. 이 대표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당이 원한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김관진 위원장,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이 아니라 부산시장을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 처음 정치 진입하실 때 보궐선거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산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인 부산보다도 도리어 서울 도전이 의미 있는 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서울이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여졌고 또 부산이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게는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울시장은 일단 당선 가능성이 꼭 높다고 보기도 어렵고 서울시장도 네. 부산시장도 당선 가능성은 뭐 사실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의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이력에서 희생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당을 위한 헌신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당의 취약 지역을 조금 더 노리고 본인을 더 헌신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보자면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이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은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안철수 대표 당선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회생을 했으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불리한 구도가 아닙니다. 당을 부디 잘 추스려 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진정으로 응원한다기보다는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양당 구도, 1대1 구도보다는 3파전이 본인들한테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관진 위원장 3파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응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간 희롱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도 예전의 관점하고는 좀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총선의 결과 이것을 증명하는 것. 대선의 결과. 아니요, 총선의 결과. 예. 사실 그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갈려지면 자유한국당이 다 이길 거다, 그렇죠. 압승할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만 실제 선거 결과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지지자나 당원의 비율이나 구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나눠 먹을 수 있는 표도 아닌 상태여서 홍준표 대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연 이 분열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말 사이에 또 큰 관심을 받은 인물이 있어서 이 인물 꼭 짚어보고 싶습니다. 바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반찬 투정 때문에 댓글 폭탄을 당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박용진 의원인데요. 박용진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그제 토요일 날 오찬 행사를 좀 가졌죠. 거기서 이제 직접 인증샷, 그 식단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이제 SNS에 바로 올렸는데 저 그림이죠. 예. 어느 부분이냐면 청와대 밥은 부실해도 이 부분입니다. 당청 의지는 식탁 가득 넘쳐났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청와대 했지만, 밥상이 부실하다고 투정을 부렸다 이 얘기인군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혹은 여권 지지자들이 이제 댓글 폭탄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천 투정이냐, 거기까지 가서 반천 투정이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박 의원이요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반찬 투정이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박해도라는 그런 표현으로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부실해도였는데 소박하고 간결했다라고 바꿈으로써 좀 그 댓글에 대한 그런 호응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오죽 저 글이 화제가 되고 댓글 폭탄을 당하니까 직접 구원투수로 등판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현수 기자 누굽니까? 대통령이 직접 등판을 문재인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습니까?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준비 그때 캠페인 기간에는 그 문자 폭탄 논란에서 뭐 양념 발언으로 사실 더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박용진 의원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박 의원의 글은 역설적 표현으로 여유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좀 팬들을 달래는 듯한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메뉴가 곰탕으로 정해진 이유도 알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설명은 지금 의지 연습 기간이다 보니까 화려한 메뉴는 좀 피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문 대통령이 과거에 청와대 가서 대통령과 식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적기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항상 그 회동이 끝나고 근처에 있는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아예 청와대에서 곰탕 드시고 가시라고 이런 곰탕을 마련했다라면서 이 메뉴 선정 배경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청와대 저 오찬 회동에 또 관심이 있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시계였는데요. 과연 참석했던 의원들이 선물로 받아 나왔느냐 이 관심이었는데 강병규 기자 정답은 뭡니까? 예, 뭐 관심이 많았지만 받지 못했다. 그렇습니까?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기하면은 옛날 국정보고대회 때도 예, 참석했던 가수도 이제 자랑을 할 만큼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 뭐 의원들 오찬을 참석한 의원들에게 네티즌들이 이제 시계를 받았냐라고 물어봤지만 못 받았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뭐 일단 세금 낭비를 막으려고 일단 소량 생산을 했고요. 그리고 시계 그 자개판 몸체 있잖아요. 이 몸체를 만드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원들이 다 받지 못했다고. 앞서서도 여쭤봤었는데 김관진 위원장 저 시계 받으셨습니까? 저도 관저에 가서 만찬하고 시계 안 주시냐라고 질문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작이 안 돼서 못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의원들도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지역의 지자들이 그러니까요. 저기경 지자들이 민원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많아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재인 대통령 소식까지 짚어봤고요. 자, 두 번째 데스킹 주제 퀴시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